안녕하세요.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.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. 네,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12월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. 많은 화제와 관심거리들을 낳았죠. 그중에서도 단연 큰 관심을 모은 건 역시 대한항공, 한진그룹의 사건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.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선임에 실패를 했는데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이번 주 펀치를 날려볼 주제. 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. 과연 약인가 독인가. 네,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분야에서는 아마 국내 최고 권위자 아니신가 싶습니다.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신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엔 또 한국증권학회 회장 맡으셔서 더욱 분주해졌어요. 예, 좀 바쁩니다. 제가 아까 오늘 주제로 지난 3월 말까지 진행된 우리 주총, 그 주총 이슈 중에서 특히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실패가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어요. 그 이유는 이 연금들의 어떤 스튜어디십 코드,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,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거 아닌가 해서 재계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진행되는 주총들. 사실 금년은 스튜어디십 코드가 도입된 첫 해고요. 네. 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 첫 해인데 네.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을 반대해서 부결시킨 첫 사례가 돼서 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. 네, 네. 특히 대한항공 경우에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어떤 갑질 문제, 또 조양호 회장 본인이 횡령 배임으로 지금 또 형사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그런 지배주주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네, 네. 우리 신 교수님은 일단 이런 연금의 의결권 행사 잘 쓴다는 걸 전제로 의미가 있다. 예, 바람직하다.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. 그 당시 이제 35.9% 국민연금의 11.56%를 포함한 35.9%가 이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습니다. 과반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? 대부분은 과반수로 알고 있고요. 3분의 2의 특별 의결 사항은 좀 예외적인데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그게 도리어 독이 됐죠.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?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말에 아마 좀 경영권 위협이 있어서 사내이사 선임 요건을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사실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가 사내이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의도였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것이 도리어 자충수가 됐죠. 그렇겠네요. 국민연금의 한 11%여 외에 나머지 그러면 한 23~24%가 또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건 주로 어딘가요? 주로는 외국계 투자자들, 특히 외국계 연기금은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사전에 선언을 했고요. 특히 소액주주들의 상당수가 반대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. 네. 국내 다른 그런 다른 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은 또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?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율은 3% 미만입니다. 그래서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들 또 사실 생명보험사를 필요해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우호 세력이죠. 근데 하여튼 재미난 건 그런 추천 결과가 있은 이후에 대한항공 주가가 일단은 올랐어요. 예, 올랐죠. 그 얘기는 뭔가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반긴다는 뜻인가요? 시장은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냉혹하거든요. 만약 조양호 회장이 경영진에서 배제된 것이 대한항공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됐다면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을 텐데 올랐다는 건 시장에서 이것을 호재를 본 거죠. 이런 사례를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이 부분이 바람직하게 이렇게 행사된 거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많이 걱정을 합니다. 연금 사회주의 얘기도 나오고요. 이런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사실 재계나 아니면 언론계에서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미치는 영향을 좀 과장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 국민연금이 5년간 의결권 행사한 안건이 14,000건 정도입니다. 그중에서 반대를 한 안건이 한 12% 정도 되고요. 그런데 반대한
150건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실제 부결된 건은 한 20건밖에 안 됩니다. 그 중에서 20건. 예,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국민연금 뜻대로 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. 네, 네. 그 주 원인은 그 우리나라 기업들, 특히 대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예.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숫자를 좀 찾아봤더니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%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한 300개가 되는데요. 네, 네. 이 중에서 한 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0%를 넘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20% 미만 되는 기업은 그중에 한 10%밖에 안 되고요. 근데 이 20% 미만인 기업들은 대개는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은행 지주들이기 때문에 네, 네. 실제로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분율이 30%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, 네. 그 영향력이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. 네, 네.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다 하더라도 음흠. 국민연금 뜻에 의해서 경영진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주 미미합니다. 네, 네. 그 해외에서도 이렇게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중에 이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? 대표적인 CEO가 물러나고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? 이거 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이라도 사실 해외 연기금들은 그 경영진에 대해서 사실 견제하고 감독 기능을 사실 그 꾸준히 해왔거든요. 네, 특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영진이라든지 특히 그 경영성과 안 좋은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해외 연기금들이 사실 그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고 네, 네. 또 해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우리나라보다는 보다 독립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하기 때문에 네, 네. 그러한 그 주주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경영 성과가 안 좋고 또 무리를 일으킨 경영진이 사임한 사례는 굉장히 많죠. 아, 사실. 그렇군요. 예.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에도라고 이제 표현하셨듯이 그 이전에도 이제 연금의 어떤 의결권 행사라는 건 많이 있었던 것 있었죠. 같은데 예. 그럼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건 뭡니까?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이제 사실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는데요. 네.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네, 네. 주주들이 특히 그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그 많은 그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이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운용사들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이 문제가 이제 네. 강하게 제기됐습니다. 아, 그래서 이 운용사들 같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또 연기금들이 네, 네. 이 자산 소유자인 일반 투자자들을 대변해서 네, 네. 이들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또 경영진과의 어떤 대화와 네, 또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해서 네. 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. 하는 것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취지입니다. 네, 네. 근데 우리 그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얼마나 공정하게 바르게 이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국내에서는 좀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. 정부에서 미운 사람 뽑아내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이랄까요?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염려가 안 되십니까?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의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인데 네. 그 기금운용위원회의 그 독립성, 전문성이 보다 좀 제고돼야겠죠. 네. 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의 그 위원회 3분의 1은 정부 측 위원들이고요. 네, 네. 또 현재 운영 방식이나 구성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번 차제에 기금운용위를 좀 더 민간 그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네. 또 특히 이제 의결권 행사 같이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현재의 그런 논란에서는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.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위원 장관이죠. 장관으로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의결권 행사 관련된 소위에서 실제 뭐 계속 표결에 붙였으나 그게 다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정족수가 부족한 건지 다른 위원 옆 소위에서 두 분인지 세 분인지 모셔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절차상 좀 뭔가 좀
옳지 않은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? 절차상에서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요. 네. 그 수탁자 책임위원회 산하에 몇 개 소위가 있습니다. 네. 그 중에 이제 이번에 그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소위원회가 이제 의결권 자문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는 다른 수탁자 책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그 규정으로 있다고 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속된 말로 꼬아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. 부분은 예. 이쪽 소위 쪽에서 이제 뭐 위원들이 불가피하게 이제 뭐 참여가 안 된다든지 예. 뭐 해외 출장 중이라든지 무슨 이유로 뭐 안 된다든지 했을 때 다른 위원이 와서 할 수 있다. 이거는 예. 이해가 예. 되는데 예. 여기서 동수로 해서 일단 어떤 측면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의견이 안 된 거 아닙니까? 의견은 안 됐죠. 안 된 거 아닙니까? 어떤 방향으로 그랬더니 예. 야 이거 뭐 다른 분들도 모셔다 그래서 좀 억지 의결을 한 거 아니냐 이거죠. 뭐 결과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네, 기본적인 입장이고 네, 네. 예.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맞죠. 네, 그런 면에서 사실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된 네, 네. 금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네, 네.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개선되고 좀 더 뭐 좀 나은 방향으로 네, 네. 어떤 진전이 있어야겠죠. 정부에서 뭔가 맘먹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. 예. 특히 아까 말했듯이 위원장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거든요. 예. 저건 근본적으로 좀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? 좀 더 중립적으로. 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네,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. 뭐 어떤 안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고요. 네. 사실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네네. 뭐 수탁자 책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뭐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네. 예. 대한항공 사례는 뭐 이 정도 말씀을 예. 듣도록 하고요. 몇 가지 또 재미난 이슈들이 예, 있었어요. 하필이면 또 같은 항공사인데 예. 금호 아시아나도 예. 총수가 퇴진을 했어요. 예, 이건 뭐 연금의 의결권 행사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. 예. 왜 이렇게 항공사들의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? 왜 그런가요? 글쎄요, 뭐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항공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두 케이스는 매우 다르죠. 네. 사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호그룹이 경영상 뭐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뭐 네.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. 뭐 특히 이번에는 그 회계 감사에서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책임을 지고 박상구 회장이 물러난 것은 네. 뭐 적절하다고 보고요. 이번에 그 산업은행에서 아주 강하게 일관성 있게 이제 그 퇴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예. 그래서 회계에서 이제 한정 의견, 그 부적정 예. 의견을 냈다가 또 뭐 다시 또 적정으로 바꿨더라고요. 예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인에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그 감사 그 거절인가요? 하여튼 감사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되니까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네. 그 자료를 가지고 회계 감사를 마쳐서 적정 의견으로 나갔죠. 예. 네. 아무튼 올해 주총은 이상하게 항공사들의 예. 화제를 낳은 그런 주총이 됐습니다.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화제거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함께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상법 개정안입니다. 예. 이 상법 개정안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예, 있어요. 예, 왜? 이 상법이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손을 댄 예, 이후로 거의 손이 안 된 모양이죠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손댈 구석이 많은 모양인데 잘 안 됐어요. 결국은 이제 뭐 재계 반발이 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정부는 하여튼 몰아붙이고 있는데 쟁점이 뭔가요? 현재 그 다중대표 소송 이슈가 있고요. 네네. 그다음에 그 소액주주들의 그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집중 투표제가 지금 나와 있고 그 외에 이제 감사 분리 선임 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전자투표. 예, 전자투표가 또 이게 있죠. 크게 한 네 개 예, 쟁점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 저희 저 매일경제 신문에서 예. 그 법에 이제 해당 담당 부처인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예. 아까 말씀 주신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그 감사 분리 선임 문제하고 집중 투표제 예. 이 두 개 정도는 이제 재계 반발이 워낙 심해서 이건 조금 정부 쪽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다. 나머지 그러면 두 개는 재계가 좀 더 양보해서 이게 좀 절충을 하자 뭐 이런 의향을 내비치셨어요. 이 정도면 절충이 좀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그건 뭐 이 정부하고 또 여당
야당하고 또 나가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고요. 네, 네. 아마 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. 네, 예. 네. 우리 심 교수님 보실 때 전자투표제 같은 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? 사실 전자투표제는 현재 그 주총 참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. 네, 네. 아마 그 삼성물산하고 엘리엇 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에 네네. 그 삼성물산에서 음. 그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건 아실 네네. 텐데 그때 주총 참여율이 84%밖에 안 됩니다. 네, 이게 네.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었는데요. 네, 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주주들이 이게 직접 뭐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아니면 주총에 참여하는 것이 번거롭기 네.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이 전자주총이 되면 뭐 쉽게 뭐 네.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, 네. 소액 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그만큼 용이해지고요. 네. 그런 면에서 상당한 네. 뭐 진전이 4대 있을 수 쟁점 있죠. 중에서 요 쟁점은 가장 그래도 서로 충돌이 좀 적은 쟁점 그럴 같습니다. 수가 있다고 봅니다. 예. 두 번째는 다중대표 소송 예, 예, 쪽인데요. 요거는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걸 우리 걸 좀 받아달라는 거고 재계는 예, 예, 이것도 예. 못 받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예, 예. 왜 그렇게 반발하고 있을까요? 사실 이게 이제 자회사 이슈인데요. 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현재 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뭐 네, 50%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이 자회사의 경영진의 잘못된 행동으로 모회사 피해를 줬다고 판단되면 그 모회사 주주들이 이 자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자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통해서 사실은 모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죠.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재계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지금도 뭐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지 예, 예, 이렇게 예. 해서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, 예. 우리나라 대기업 구조가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? 예,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선단식으로 이렇게 예, 비상장사해서 이렇게 쫙 하고 또 뭐 일감몰이도 하다 예, 보면 이 손대기 어려운 비상장사들이 예, 많거든요. 많죠. 그러니까 아마 다중 대표 소송 이쪽은 이제 모회사를 통해서 이런 데들을 뭔가 비정상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이런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예, 예.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사실은 뭐 이 이슈는 예전부터 제기가 됐었고요. 네, 네. 특히 이게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지배주들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보통 저희 용어로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. 네, 네. 이 마치 굴을 들어서 그렇죠. 뭐 물건을 빼돌린다는 네, 듯이요. 그러니까 특히 그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한 그런 그 좀 그 안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, 네. 어느 정도 이런 지배주주가 주축인 경영진을 견제하는 네, 네. 역할을 할 거로 보는데 네, 네. 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. 네. 왜냐하면 주주대표 소송이 이미 도입이 됐지만 음흠. 사실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. 실제로 승소가 된 사례는 더욱 적기 때문에 네, 네.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소송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잘 되지 않고 네, 네. 특히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원고의 입증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네, 네.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알겠습니다. 저는 봅니다. 예. 가장 큰 쟁점 두 가지가 이제 아까 집중 예. 표제하고 이제 그 감사 선임 문제인데 예. 이게 뭐죠? 집중 표제라는 게? 그 현재의 그 이사 선임 제도는 그 이사를 하나를 놓고 찬반을 묻습니다. 음흠.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서 대표님이 51%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음흠. 제가 49% 지분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이사를 올려놔도 서 대표님이 늘 이기시겠죠. 제 의지대로 다 예, 되겠죠. 네. 그런데 이제 두 명 이사의 이사를 뽑을 때 음. 제가 이제 각 이사에 대해서 각각 한 표씩이나 두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. 이 표를 몰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. 아하. 그럼 저는 A란 후보에게 내 표를 다 몰아주겠다고 아하. 하게 되면 아하.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자기 의결권을 네, 다 몰아주게 네, 되면 소액 주주가 추천하는 알겠습니다. 지지하는 후보가 알겠습니다. 이사에 진입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네, 되죠. 네, 알겠습니다. 다수결의 문제점을 좀 보완해야 예, 된다는 예, 그런 그렇죠. 취지군요. 예, 항상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예, 측면에서 예, 있는데 예. 재계가 참 강하게 반대하는 건 아직도 이제 편치 않은 사람들이 이사회에 와서 예, 그렇죠. 조용히 예. 간섭하는 게 참 불편한 모양이에요. 예. 감사 분리 선임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. 비슷한 맥락이고 특히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그 의결권 제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결국 지배주주 경우에 또 지배주주 네.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네.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네.
이 경우에는 특히 감사의 권한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네, 있기 네. 때문에 그 경영진에 대한 감독하고 견제에 네. 있어서 특히 감사가 그 지배주주 측이 아닌 쪽에서 선임될 경우에는 네, 네.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게 되죠. 예. 네, 네. 이 밖에 이제 우리 신 교수님 워낙 이쪽 대가시니까 이 주총 이슈들을 쭉 보시면서 예. 그동안 몇 가지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라든지 예, 예. 기준이라든지 예.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마무리로 좀 정리해 주시죠. 사실 우리나라 이 지배 구조를 연구해 보면 특히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. 일단 지배주주가 특히 그 창업자의 가족이 지배주주로서 지분율이 높은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. 근데 네, 그뿐만 아니라 이 지배주주 일가가 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경영을 담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실 이 지배주주 일가가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것을 사실 당연시하는 마치 이게 그 당연한 그 지배주주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그 강한 것이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그 특징입니다. 네, 근데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거든요. 네.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 주주의 의견을 좀 더 받아들이고 주주의 또 이들의 견제와 감독을 받아들여서 좀 더 전향적으로 그렇죠. 나갈 필요가 있는데 네, 네. 사실 뭐 국민연금 의결권 경우에도 그렇고요. 또 다른 어떤 뭐 소액주주들의 그런 경우에도 이 지배주주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들이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아요. 네. 예를 들어 이번에 현대차가 사실은 좀 좋은 사례를 남겼는데 그렇죠. 네. 작년에 글로비스하고 모비스 합병건이 이제 무산되면서 네. 특히 금년에 이제 엘리엇이 여러 가지 이제 강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대차가 배당 증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국 개선을 위한 조처를 사전적으로 취했거든요. 네, 네. 결과적으로 외국인 주주들마저 엘리엇의 등을 돌리고 음. 현대차를 지지해 줬는데 사실 이런 방향이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주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 음흠.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네. 경영성과 제고 같은 것을 좀 더 나선다면 네, 네. 사실은 뭐 이런 소액 주주라든지 예. 뭐 다른 주주들 뭐 국민연금 포함해서요 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너무 이렇게 이 사전에 봉쇄하려고 네, 하기보다는 네. 좀 더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네. 한다면 뭐 결국 기업도 주주들도 윈윈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. 싶습니다. 예.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주식시장에서 예, 이루어지고 예, 있는데 예. 좀 뭔가 좀 꽉 막힌 이 부분에서 좀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예, 바람입니다. 그렇죠. 예, 네, 예. 많이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 약인가 독인가로 시작했는데요. 예,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방향은 맞되 우리 문화에 접근이 잘 되도록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